전 조국혁신당의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김용남 의원이 출마를 하자마자 공천이 되자마자 바로 네거티브부터 하더라고요. 김용남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를테면 공조할건 하겠다.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뭐 대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가져가고 있잖아요. 근데 조국혁신당은 바로 반성문 써라 뭐 이런 얘기부터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매체에 나가서는 조국 후보께서 하는 얘기가 뭐 사실 네거티브 하는데 나의 명예와 관련된 것은 뭐 공격하면 나도 받아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먼저 시작한 건 조국혁신당이에요. 김용남 의원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공격을 했다고 하지만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유리한 이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모펀드 관련해가지고 조국 대표께서는 자기는 무죄다. 하나도 뭐 결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가족분들은 무죄 아니잖아요. 일부 유죄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민정수석이었지 않습니까? 조국 대표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대통령 친인척, 청와대 참모진, 여기서 나타냈던 어떤 측근 비리, 그리고 뭐 부조리 이런 것들을 잡는 것, 이런 것들 이렇게 길어 올려가지고 바로 잡는 것, 이거 하는 게 이제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모펀드 관련해서 가족분들이 일부 유죄가 나왔다면 그럼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이상한 건가요? 뭐 아니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가족이 불미스러운 일에 뭐 엮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거를 굳이 길어 올려서 김용남 의원한테 나는 무죄 받았는데 왜 그때 그렇게 공격했냐 반성문 써라 라고 하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뻔뻔하다고 보지 않겠냐는 거죠. 제 생각에는. 물론 저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 그 민주당 지지층 혹은 진보 진영에서는 조국 대표가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죠. 검찰권 남용의 피해를 입은 건 피해를 입은 대로 평가를 하면 되는 것이고 재판까지 가서 유죄가 났고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따로 평가가 있는 건데 누군가한테 피해를 당한 게 본인이 잘못했던 것에 대한 라이센스가 되진 않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다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조국 혁신당의 어떤 그 조급한 네거티브 이런 것들은 김용남 의원한테 플러스가 되면 플러스가 됐지 마이너스로 작동은 안 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국 김용남 단일화 안 될 것 같아요? 이 대변인 어떻게 봅니까? 이게 지금 평택을이 이제 5명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5명이 나와 있고 이제 우리 기획신당에서도 이제 지금 내는 후보 내는 걸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럼 이게 6파전 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 지금 경기지사 후보를 지금 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화성에서 평택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벨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경기지사 선거에서도 우리가 그걸 부각을 시킬 텐데 패키지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경기남부를 말하자면 우리 기획신당이 홈그라운드처럼 우리 만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또 거기 그렇습니다. 지역구니까. 그러니까 화성에서 평택으로 이어지는 어떤 젊은 층들이 계속 유입이 되는 지역이고 그래서 여기가 뭐 사실은 보수의 텃밭이었다가 조금 민주당한테 유리해진 것도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평택 자체에. 그래서 여기에는 기획신당에서 전략적으로 일단 후보를 내야 되는 지역이에요. 이게 뭐 당선 뭐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라도 우리가 이제 깃발을 일단 꽂고 그래서 아마 육자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육자라 그러면 정말 진짜 복잡하네요. 무지개 같은 스펙트럼이잖아요. 재보궐선거 지역 중에 제일 복잡하겠네요. 김재현이라는 진보당 후보가 있고 여기에는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황교안이 있고 치킨 게임이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뭐 단일화라는 게 쉬울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이제 조국과 민주당 후보가 김용남인데 이 두 분도 참 재밌어요. 조국은 원조 말하자면 유시민 분류에 따르면 A그룹이잖아요. A그룹. 네? A그룹. 문조 털레이. 그리고 김용남이라는 분은 저기 뭐 잘 아시겠지만은 정말 전형적인 B그룹이잖아요. B그룹. 국힘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국힘에서도 그냥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에요. 어떤 이미지냐면 오만한 갑질하던 검사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국힘에서도 여러 가지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수원에서 이렇게 하다가 여러 번 떨어지고 예. 그래서 그 윤석열 정권 때 공천을 못 받으니까 이제 기획신당 왔단 말이에요. 기획신당 갔었죠. 예. 와가지고 기획신당에서도 이미지가 안 좋아요. 뭐랄까요 이게 뭐 이렇게 개혁과 안 맞아요? 얌체짓 하다가 예. 공천 못 받으니까 예. 당을 옮기면 음? 이미지가 안 네. 좋아지죠. 예. 기획신당 몫으로 방송만 열심히 나가시다가 지금 청와대에 가 계신 허나 비서관하고 뭐 비슷한 비례대표 받으려고 뭐 왔다가 못 받으니까 예. 이렇게 또 이렇게 쓱 있다가 이제 당을 옮겨가지고 민주당 가버리신 분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제가 봐서 전형적인 B급이에요, B급. 그러니까 미시는 분류에 따르면. 조국 김영남 두 후보의 스타일도 완전히 다르다 이 얘기죠. 지금? 그래서 이제 A 대 B의 대결이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네. 이제 조국 대표가 아마 그렇게 초반부터 네거티브 세게 나가는 것도 제 B급이야라는 걸 갖다 이제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쟤는 저 과거에 저거 했던 애야라고 네. 이제 하려고 지금 세게 아마 계속 앞으로도 하실 것 같은데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니까 자기 얘기가 또 돼버리잖아요. 니도 그 이슈가 사실은 이제 뭐 다시 또 이렇게, 살아나는 거죠. 그 과거에 그 입시 비리범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네, 부각될 네.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좀 저 이전 투구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서로 디스하는 선거전이 될 같아요. 가능성이 그래서 있는 이제 거네요. 사실은 거기에 국힘은 유이동 후보가 지금 일찌감치 공천이 확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유이동이 이제 이런 덕을 봐가지고 그 밑바닥을 캐집으면 서로 이제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유이동이 될 것 같고 오히려 저는 황교안이 이렇게 옆에 있는데 황교안 후보가 포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단일화 뭐 이런 논의가 아니고 그래서 유이동 후보가 그 오히려 그런 식으로 조국과 김영남이 싸우는 와중에 유이동 후보가 이렇게 어부지리를 찍을 어부지리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 어부지리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아하. 뭐 타당한 이제 논평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역어부지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역 어부지리. 그건 뭐예요? 유이동 일단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저 지금 제 세력들 중에 아마 조국 대표가 평택을의 어떤 지역구 의원이 되는 걸 제일 싫어할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예. 그래도 김용남 의원은 이제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유이동 의원한테 잘못 투표를 했다가 어부지리로 조국 대표가 될 수도 있다는 어떤 전략적 판단이 있을 수. 왜냐하면 다 20%대의 지지율이니까. 네. 그래서 향후에 캠페인과 여론조사가 나오는 걸 보면서 좀 이기는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보수표가. 예. 그럼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결집을 할 거고요. 김영남 의원이 이제 사실은 단일화 안 해도 해볼 만한 그 선거다. 구도는 그렇다라고 한 송영길 후보죠. 이제 후보자의 말이 완전히 이제 그냥 정신 승리하기 위한 민주당 편향인 그런 말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름 그런 근거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네. 저는 이제 또 그 부분이 좀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조국이라 그러면 뭐 어쨌든 저 자기 당은 사실은 좀 조직적으로 뒷받침을 못 해주고 있고 인지도만 하나 갖고 있는 분이고 이런 네. 분이지만 이 문재인과 김어준의 어떤 후보라는 점. 예. 문재인과 김어준이 어쨌든 차기 주자로 생각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조국을 저렇게 마탱이를 보내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 저 하 대변인 말대로라면 조국이 이제 김영남한테도 안 돼가지고 이제 가는 그런 수순일 수도 있는데 조국을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여기서 떨어져가지고 정치 생명이 오락가락하게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얘기가 만약에 조국이 완전 지지율이 떨어지고 폭락을 해버리면 우리는 얘기는 못 하겠지만 어느 정도 버텨주는 한에서는 이 단일화를 뭔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좌파 진영, 진보 진영 내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김어준의 어떤 압박들이 좀 있을 것이다. 그 하 대변인 그 부분은 약간 맥락이 저기 한데, 그러니까 김용남 전 의원이 지금 민주당 후보잖아요. 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스럽지 않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빠져나갈 가능성, 그게 지금 아까 이동훈 대변인 얘기한 거랑 맥락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가능성은 없나요? 그런데 김용남 의원이 민주당 지지층 방금 말씀하신 그 김호준 씨의 채널 거기도 계속 고정 출연했었고 네, 매불쇼 같은 데서도 계속 고정 출연했었고 라포가 꽤 쌓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뭐 어제 국민의힘에서 영입해 와서 이렇게 하는 거면
저런 사람 있어도 돼?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충분히 라포가 지금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탈하는 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김어준 씨의 채널이라는 게 한 200만 명 이렇게 고정 구독자, 고정 시청층이 있는 거잖아요. 대체 그리고 저희 당 그 당원들도 한 그 정도가 되는 거라고 치면 그분들이 다 평택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평택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도 20 이렇게 팽팽하게 나오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게 될 텐데 계속 캠페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조국 혁신당은 어떻게 하냐면 네거티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김영남 의원은 무슨 얘기를 기혁신당에 있을 때도 했냐면 자본시장 관련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주식 얘기. 뭐. 근데 그 코드가 이재명 정부랑 잘 맞지 않습니까? 뉴 이재명. 예. 그렇게 따져봤을 때 그러면은 원내 둘 중 누군가가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용남 의원이 들어와서 정부를 받쳐주는 게 더 나을까? 아니면은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조국 대표를 그 다음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밀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밀었을 때 이재명 정부에 더 소위 이익이 될까? 도움이 될 건가? 그거는 저는 한쪽으로 원사이드하게 쏠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후자를 굉장히 싫어하거나 반감을 가진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런 혼전인 상황이면 진보당과의 어떤 단일화나 공조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그 표의 확장력은 아무래도 김용남 의원이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평택을 선거 굉장히 흥미로운 선거입니다. 6파전 개혁신당도 후보를 낸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봐야 되고 6.3 이후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줄 부분이 평택을 선거인 것 같아요.